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급 따라잡기의 심우섭입니다. 보통 흙으로 바둑을 둘 땐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비장의 포석이 있어야겠죠. 포석이 잘 짜여지면 중반 전투가 쉬워지고 주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시는 이 기본 포석에서 이루어지는 침투를 완벽하게 익히신다면 이 포석만큼은 심우섭만큼 둔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포석과 침투를 함께 이어가시죠. 자,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기본 포석에 나오는 침투입니다. 자, 우선 기본형 이 모양을 잘 익혀 두셔야 실전에서도 항상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포석이 있지만 걸쳐서 자, 지금 배우는 포석이 바로 이 큰 모양 작전 3선과 4선의 3칸입니다. 벌림 있으면 넓은 쪽 걸치고 자, 협공에서 3선까지 근 3회를 같이 이걸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미 이 포석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확실히 눈에 들어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형태에서 기본형,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 3선과 4선, 이곳에 대한 침투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익혀두시면 항상 이것을 짰을 때 누구를 상대해도 자신 있게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3가지 기술을 배웠는데요. 역시 오늘도 이 침투에 대해서 자,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둘 수 있는 방법이 뭐 위로 붙이는 수, 또 모자 씌우는 수, 또 차렷할 수 있는 수, 또 이렇게 귀를 붙여가는 수가 있고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바둑에서는 이런 돌이 들어왔을 때 먼저 다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구자로 일단 봉쇄를 해놓고 한번 잡아보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수가 또 무섭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백이 없으면 큰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백은 이제 어떻게 싸움을 할 것인가. 이 요령은 반드시 응용이 높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이 돌은 2점이고 이건 1점입니다. 상대방의 약한 돌하고 싸우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맞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피해 나가는 이 붙임수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통 이 붙이면 젖혀라 기본형이죠. 자, 여기서 볼싸움에서 가장 많이 두어지는 맥점이 있습니다. 대개 집을 만들고 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젖혔을 때 되젖히는 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령입니다. 흔히들 내가 약점이 많아서 죽을까봐 겁을 먹어서 쉽게 둘 수는 없는 거지만 가장 많이 두어지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형화된 수법부터 먼저 익혀보겠습니다. 자, 막상 끊어 잡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일종의 그 낚싯밥에 걸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점은 잡았지만 이 돌을 이용을 해서 위를 이용을 하고요. 단순히 까놓고. 자, 여기서는 뭐 2점이니까 2점일 때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빈삼각이 나오죠. 항상 2점의 힘은 한 칸입니다. 이렇게 뛰어나가도 끊어질 염려가 없죠. 안 죽겠다고 나오면 그때 2점 머리 가고 여기까지 선수죠. 자, 이렇게 할 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쌍립으로 연결을 해둔다면 흙을 관통하고 아주 손쉽게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되젖혀 왔을 때 이걸 끊어 잡는 수는 상대방의 수법에 말리는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상적인 흑백 간의 이제 음수를 본다면요. 이 되젖히는 맥점은 잘 기억해 두시고 보통적으로 흙이 많이 두는 것이 되젖혔을 때 끊지 말라는 거죠. 내 약점이 있으니까 싸우고 싶은데 나도 힘이 약한 겁니다. 이럴 때는 참아야 됩니다. 자, 참게 되면 자, 이제는 뭐 약점이 드러나 있으니까 사활이니까 호구가 많을수록 좀 더 좀 풍부한 집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일로 나오면 집이 없어지니까 막아야 되고 자, 이때 그냥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자, 이렇게 해서 맞고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면 살 수 있죠. 근데 후수입니다. 이왕이면 선수로 살기 위해서 젖힐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단수 쳐서 있더라도 이미 백은 두 집으로 완전히 살아있고 흙은 또 연결을 해놔야 되겠죠. 자, 흙 집에 들어가서 선수로 쉽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흙의 세력이라는 것은 약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훌륭한 세력이 안 되죠. 게다가 선수를 잡아서 이런 세력이 있으면 반대쪽, 이런 쪽이나 이런 데 가서 미리 깨놓고 있으면은 이거는 흙이 공격은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왔을 때 이 수가 아주 강한 수 같지만은 결론이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같은 모양을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문제용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질 리는 없고요. 자, 여기서도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형태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호구급 써와서 지키고, 자, 봉쇄까지 같은 모양이 나왔죠. 3선, 4선.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입구자, 자, 이 수에 다른 수단은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2대1, 한 점 약한 도라고 싸운다. 붙임수가 맥이었고요. 자, 이렇게 막았을 때, 굳이 그래도 봉쇄당하는 거를 또 끔찍이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탈출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흙은 억지로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약점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자, 이때는 흙은 단수를 칩니다. 이걸 패로 버티려는 것은 초반에는 패가 없기 때문에 백도 좀 무리성이 있고요. 그럼 백은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흙도 약점이 두 군데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꽉 이어둡니다. 다음은 이제 막히면 죽으니까 뭐 늘거나 한 칸 뛰거나 탈출을 해 나가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흙을 가르면서 나오면서 이 돌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백이 이거보다 이게 더 낫지 않느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흙도 약한 돌 살아가고, 자, 이 수는 은근히 흙도 노림이 있죠. 여기를 끼워서 단수 칠 때 이으면 약점이 두 군데, 백이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백도 여기를 지켜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항상 약한 돌을 신경을 써야 되겠죠. 뛰어나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강하게 공격을 해서 압박을 해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봉쇄당하면 안 되고요. 자, 공격은 모자나 날일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해나가면 다음에 백이 두기가 어렵습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이런 날일자가 떠오를 수 있지만 날일자는 항상 축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건너붙여서 끊게 되면은 지금은 축이 백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축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게 끊어진다면 이 삶의 관계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뭐 어떤 식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또 커질 수가 있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날일자 겁나고 그럼 이렇게 붙여나가면 되지 않느냐. 물론 이제 젖히면은 이렇게 늘어서 안전하게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흙도 이어도 세력은 좋지만 자, 이런 경우에 여기도 또 날일자에 대한 허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항상 날일자는 항상 건너붙여서 끊는 수. 이것이 공격의 맥점이죠. 맞게 되면은 또 끊어왔을 때. 자, 이거는 늘면은 이거 탈출해버리면 문제가 아주 최악입니다. 잡게 되는데 이때는 또 이쪽이 갈라져서 바둑에서는 보통 날일자나 한 칸 이런 것이 갈라지는 것은 가장 나쁜 형의 하나입니다. 끊어진 건 싸울 수 있지만 갈라진 것은 이미 이건 완전 패석이 돼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흙이 굉장히 주도권을 계속 쥐고 뭐든지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백으로서는 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도 이런 경우에 굳이 어렵게 나가서 탈출해서 계속 공격을 받느니 이렇게 쉽게 안정을 취하고 큰 자리를 가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입구자, 여기도 입구자 왔지만은 이 붙여서 젖힐 때 되젖히는 이 한 수만 기억을 해두신다면은 아주 손쉽게 살 수 있고 좋은 맥점으로 이런 수법이 안 될 때는 오히려 이런 수가 좀 무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훌륭하게 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심 많게 입구자 오는 수, 이런 수는 여러분이 흙의 입장이라면 절대 두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상대방이 두어왔을 땐 이렇게 혼내주는 방법.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침투의 또 한 가지 형태를 여기서 마치고요. 자, 이제는 바둑은 역시 뭐니 해도 수읽기, 사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사활을 문제를 풀기는 잘 푸는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실전 사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사활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문제는 잘 풀지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수법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자, 그래서 하나의 또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만약에 이런 변을 백이 두게 된다면은 보통 양쪽 4선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이 갈라치기를 많이 둡니다. 양쪽으로 두 칸 벌릴 수 있는 곳 여지가 있죠. 그러면 흙이 다가왔을 때 백이 가고, 보통 이런 두 칸 왔을 때는 이렇게 붙여서 중복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늘더라도 1입 3전인데 두 칸밖에 못 갔으니까 백이 조금은 중복이 됐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점의 힘은 한 칸이지만 상황에 따라 좀 견실하게 날일자를 둡니다. 자, 오늘은 이 사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역시 같은 문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갈라치기 왔을 때 이것은 항상 쓰이는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중복을 만들고, 자, 왔을 때 지켜있는, 그러니까 이 형태가 이제 과연 다 집이냐 아니냐, 이것이 오늘의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는 이 백이 잘 살아있으면 이거는 결코 집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나 이 백이 아직도 공격 대상일 땐 백도 함부로 여길 들어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를 별개로 치고 과연 이 귀에 들어왔을 때 이 사활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왔을 때 흙한테 응수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양보하는 거, 수단이 있겠고, 또 하나는 아주 강하게 갈라서 싸우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잡으러 가는 방법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예 꽉 붙여 막아서 조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에 대한 잡으러 왔을 때 백의 수법을 잘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우선 그 중에서 최강수, 아주 당당하게 갈라가는 이 수가 왔을 때 이 백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속절없이 죽어버리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자, 이럴 때는 이제 보통이 미는 수도 있는데 우선은 여유가 있으니까 날일자를 갑니다. 이건 못 나가게 막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밀고 올라오고 선수가 되는 거죠. 자, 막혔습니다. 과연 이 안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모양일 때 사활을 만드는 모양이 이렇게 귀에서는 이 형태는 잘 기억해 두시는 아주 탄력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끝까지 잡으러 갈 수 있는지, 자, 막습니다. 자, 이 형태에서 잡으려면은 일단 아직은 집을 줄여가야 되니까 보통 두 점의 머리 이런 것은 급수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기는 막을 수는 없죠. 양단수고. 이렇게 둬도 여기 치중수가 뻔하고. 자, 여기는 백도 좀 탄력 있게, 자,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이 형태에서 끝까지 잡으러 가려면은 이 단수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었을 때 이거를 이어서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여기서 흙은 이 약점을 지키고 살려줘야 되는 것인지, 이 판단입니다. 네, 막상 잡으러 왔을 때 백의 타겟책은 이 안에서는 두 집을 만들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흙의 약점인 이곳을 끊어서 이제 반격을 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면 여기는 항상 이 돌을 젖히고 넣을 때 단수 치면 이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돌이 약합니다. 다른 데 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점이니까 두 점의 힘 한 칸을 갑니다. 그럼 여기서 넣는 것도 선수가 되는 거죠. 결국 이거 단수 치고 나오는 수 때문에 결국은 여기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꽉 이을 수도 있고 뭐 여러 방법은 있는데요. 자, 여기를 끊었고 이 돌은 힘이 강해졌습니다. 이 돌하고 과연 싸움인데 어떻게 싸울 것인지, 여기는 무리하게 욕심내지 말고 여기를 가만히 막아두는 것이 아주 간명한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흙도 이걸 바로 조여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그냥 수를 조이면 이거 단수를 쳐도 이으면서 단수가 돼서 이거 이었다가는 결국은 먼저 흙이 잡히게 되겠죠. 단수에서 이을 때 바로 조여갖고 죽습니다. 흙으로서는 이 백하고는 당장 수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기를 이제 나가는 방법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걸 늦췄다가는 바로 봉쇄도 장문도 안 될 뿐더러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수가 작기 때문에요. 넘어가자 여유를 둡니다. 흙이 도망가면 넘어가면 다 귀 깨고 살아간 거죠. 흙이 끝까지 한번 욕심을 한번 내볼까요? 살려갖고 다 잡으러 간다면, 자, 이때는 묘한 수 같지만 이렇게 조이는 수를 선수로 들 수 있습니다. 끊기면 죽죠. 결국은 있게 되는데
이제는 장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충이 됐기 때문에 탈출이 안 됩니다. 결국은 이돌하고 싸우려도 이어도 다 막아버린다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단수는 치나만하죠. 결국은 이으면서 단수기 돼 이을 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수가 한 수 부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결국은 흙은 다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형태는 빠져가지고 이 날일자가 온다면은 잡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요 가장 기본적인 틀만 기억해 두시면 나가서 넣고 막아서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건 이제 기본형입니다. 자, 이런 돌이 다 조여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까지 오고 이런 거 다 지켜도 이 약점 때문에 잡으러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흙은 이 귀의 약점을 어떤 식이든 지켜야 되는 겁니다. 뭐 축이 유리하면 이런 식으로 지켜서 둘 수도 있겠고요. 이제는 잡으러 가면 죽기 때문에 백도 어떤 식이든 살아야 되겠죠. 자, 결론은 살아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형태가 더 약해져 있죠. 나중에 이런 것이 공격을 당했을 때는 귀는 깼지만 이거에서 더 큰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이 잘 살아있으면 이런 수가 성립하는 거고 못 살아있을 때는 지금같이 약할 때는 여기는 수가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이 수를 만들어내는 이 요령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실전에 아주 응용이 많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전 사활까지 오늘 풀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갈 이런 모양이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